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어, 암호화폐 물론 얘기해야죠. 계속해서 할 거고요. 암호화폐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예, 비트코인만큼 정말 장이 미쳤잖아요. 예, 언제는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요즘은 미친 듯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재밌는 그 정말 꿀잼은 이제 맨날 하면은 좀 식상하니까 그거는 내일도 내일 모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예, 오늘은 조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상황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네.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 요즘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 이달 기준으로 2.2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더 높아질 공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페드, 네, 미국의 연방 그 은행이 어, 연방 준비 제도가 이제 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미국 경기가 화랑세를 타다 보니까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우리가 좀 쉬었다 가자. 조금은 이제 숨 조절을 좀 하자. 왜냐, 이대로 가다가 인플레이션이 금방 올 것 같아라는 우려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요. 시장에 있는 현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 좀 이런 공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보자면 이제 미국 내 고용 지표랑 가계 소비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현재 미국 증시나 주택 시장은 이제 불안하지만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MF가 올해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2.9%로 뭐 굉장히 뭐 높은 수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12 실업률은 3.7%로 49년 만에 최저치였다고 하고요. 이제 약 한 올해 초에는 한 4.2%, 4.1%였던 것 같은데 또 줄었어요. 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가지고 증시나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입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는 좀 감당할 체력이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포인트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7%로 미국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에요. 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투자도 외환위기 이후로 각각 최악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증세랑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이제 오히려 감세와 규제 완화를 제때 잘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난 미국과는 좀 많이 상반된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약 0.75% 정도 됩니다. 네. 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이예요. 2008년 이제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는 갑자기 5.25%였다가 2012년 10월까지는 이제 2.75%까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하지 않나요? 네,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였는데 쭉 올렸다가 확 내려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 네, 그런, 네, 변칙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네,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2013년부터 이제 2016년 6월까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저금리 시대입니다. 예,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좀 만들려고 했던 좀 이런 정책이었다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안 됐죠. 그리고 그냥 부동산만 떡상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2017년 11월 1.5%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저임금 높이고 아무튼 저임금 노동자랑 가계임금 소득을 올려가지고 소비 키우고 좀 그거를 기업 투자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좀 경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생각대로 안 이어지죠. 왜냐면은
고용이 늘어야 되는데 고용은 안 늘고요. 최저임금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단순히 불만이 많아지는 것 이상으로 직원들을 못 고르다 보니까 가게를 점점 축소화하고 긴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네, 요런 지금 안 좋은 경기 상황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이 이러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이랑 한국 정부도 사실상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 원래 12월 말에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인상이 되려고 했어요. 현재 2.25%였는데요. 약 2.5% 정도로 올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연준을 말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12월 말에는 금리가 인상이 안 될 전망으로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저금리 연준을 보고 싶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연준 문제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때 연준을 항상 방해를 해. 이제 이런 식의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좀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요. 한국이 금리가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미국만 올라가게 되면 한국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러도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강달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금리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이랑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 더 돈이 되고 미국 은행에 돈을 넣는 게 더 안전하니까. 뭐 채권도 있고 뭐 주식도 있겠지만, 아무튼 네, 모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더 되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외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도 돈이 더 되는 미국 시장으로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네, 부동산 거래가 안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거래도 없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폭락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쪼그라드는 상황들이 일어나겠고요. 굉장히 악순환의 연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기에 너무 다행히 지금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보면은 계속해서 최소 3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 와중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지금 한국에 빚이 많아요. 뭐 가계 부채, 그리고 뭐 기업들도 빚이 굉장히 있을 텐데, 돈을 빌린 것들에 대해서 올해 2분기에 가계 부채가 1,493조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가계 신용 규모를 발표를 이제 곧 할 건데,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하기를 1,500조가 돌파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은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추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빚잔치가 돼가지고 정말 한국 전반적으로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하시되 정말 신중하게 투자하고 정말 돈 될 것만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만약에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이미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곡소리가 한번 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곡소리가 났을 때 부동산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을 확인해야겠죠. 지금 비트코인 아주 코미디인데 3K를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5K를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 6,000달러가 이렇게 그려질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밑바닥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시지, 지금은 섣부른 타이밍이라고 일단 봅니다. 예. 경제 얘기 한번 해봤는데 계속해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보면서 조금 시야가 트여지는 면들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또 부분들도 앞으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